네, 안녕하세요. 더 커피클럽의 김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는 청춘 남녀가 만나는 완전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연애에 대한 어떤 전략, 기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의 본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까? 우리가 보통 인기가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면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연애에 대해서 막 통달하고 잘 알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더 잘 알고요.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 것 같으세요? 외모라던가 스펙, 돈, 배경에 많이 이제 매력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를 다 뛰어넘게 저는 이제 그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 있으세요? 네. 떠올려 보면 잘 없어요. 네.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있나? 라고 떠올려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주변에. 후배들이 누나밖에 없어, 언니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연애를 잘 못하고 연애 고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연애를 잘 못하고 너무나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연애에 대해서. 내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산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시간조차 없죠. 사실은 입시 그리고 취직 때문에 바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또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는 나 자신을 되게 나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당연히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첫 번째, 연애를 잘하기 위한,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애에 대해서 크게는 3, 4단계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확인을 했으면 그 사람을 꼬셔야 되겠죠. 유혹을 해야 되고, 또 연인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연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과 확인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 2부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뭔가 잘 안 풀려요. 예를 들면 뭐 돈이 안 벌려, 취직이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연애도 안 풀린다. 인생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으시다면 저는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나타난 현실, 연애로 치면 솔로예요. 솔로인데 우리가 보통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이게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그거를 카르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보통 내가 살아온 꼴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개선을 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현실이 있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과 반대로 사시면 돼요. 반대로 하면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바꿔야 된다. 저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내가 반대로 해야 될 게 뭐지?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뭘 반대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옹께서 하신 말이라고 알려졌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가 어려워, 어떤 문제가 안 풀려 라고 하면서 계속 똑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로 살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연은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개팅 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학교나 학원, 회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남을 할 수 있는 채널들 있죠. 뭐 소개팅 앱이라던가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호회, 각종 모임, 클럽. 네, 내가 어디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네, 만날 수가 있고, 또 요새는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쪽지를 보낼 수도 있죠. 네, DM을 보내고. 네, 그래서 SNS에도 내 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머물거나 지나가는 물리적인 공간. 뭐 헌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헬스장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짝은 저는 거의 웬만하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연인은 내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반경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연애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애에 투자를 잘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토익 점수 될 때까지 토익 학원 다니시고 네, 토익 점수 될 때까지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운동을 할 때도 요가를 배운다고 하면 그 동작이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희한하게 그게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내가 살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그렇게 만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근데 저는 연애에도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처럼 외롭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걸 바꿔야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지를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작게 나눠서 세 가지를 바꾸면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로워.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보통 직장인들의 하루예요. 정리를 한 하루인데 이제 6시 36분에 평균 네, 기상을 해서 그리고 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1위가 TV 시청. 네, 보통 평일에 직장인 일과죠. 네, 내가 만남을 갈구하긴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시간은 없어요. 네, 회사에서 물론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 주변 환경 속에 없다면 만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이에요. 네, 나는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가고 있는가. 어느 날 후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너 뭐 여가 시간에 뭐 하는데? 했더니 요가를 한대요. 요가는 너무 좋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요가 학원은 보통 여자가 많은가요? 남자가 많은가요? 네, 여자가 대다수죠. 물론 요가라는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면 같은 여가 활동을 즐기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성과의 접점이 있는 공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간에 가고 있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돈이에요. 돈 쓰는 곳이 달라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성과 이제 접점이 있는, 연애와 접점이 있는 곳에 내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성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옷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뭐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동호회에 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쓰는 곳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내가 시간과 공간과 돈을 어떻게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적인 면에서의 시간이라면 질적인 면에서도 저는 내 하루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퇴사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럴 때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얼굴이 막 흑빛이었어요. 지금은 저 얼굴 좀 좋아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 24시간이 내가 내 하루의 질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진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동선 안에 짝이 있어요. 내가 그려왔던 나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짝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환상적인 나와 잘 맞는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면은 행복한 동선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저는 외모도 뭐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모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눈, 코, 입의 크기, 네, 거죽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기운, 아우라 그리고 표정이에요. 네, 내가 눈, 코, 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형수술하지 않는 이상. 근데 표정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나한테 맞는 짝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것들을 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네. 안 하던 짓을 너무 부담스러운지, 예를 들면 내가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내가 부지런해지려고 뭐 아침에 일어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인데 약간 기분 좋은 내가 색다른 짓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애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냐면 이런 것들을 바꿔봤거든요. 뭐 평소에 나라면 가지 않을 동네. 그리고 저는 쉽게는 그런 말씀 드려요. 편의점도 여러 가지 브랜드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편의점도 다른 곳에 가면요. 도시락도 바뀌고, 네. 뭐 과일을 파는 곳도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내 먹거리가 바뀌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편의점을 가는 동선이라도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스타일, 네. 평소에 나라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나라면 읽지 않을 책들, 여러 가지 뭐 무한대로 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궤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네, 저는 물론 이걸 압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퇴사도 하고 창업을 하고 제가 강연을 하고 이렇게 거대한 게 변화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내가 평상시라면 다른 사람의 강연을 듣지 않았을 텐데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궤도를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생각으로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변한 게 이게 둘 다 전데요. 왼쪽 되게 여성스럽죠. 네,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오른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왼쪽처럼 이제 스타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래도 여성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인생에서 진짜 안 해본 게 뭘까? 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른쪽 머리는 탈색을 제가 3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도 한 번도 탈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30이 넘어서 이렇게 네, 탈색도 해봤었습니다. 탈색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막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자기 얘기 같죠. 이런 생각, 막 다이어트 한 다음에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뭐 취직한 다음에 만나야지. 뭐 시간 여유가 됐을 때, 뭐 상처가 아물었을 때 만나야지. 뭐 돈을 모았을 때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연애를 되게 멀어지게 하거든요. 이 마음 자체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인생에서 갈등이 있으면 반대로 해라. 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 뺀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시면서 살을 빼야 돼요. 네,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저도 되게 대학 시절에 굉장히 통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애를 더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뚱뚱한 것 자체도 물론 뭐 다른 사람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내가 너무 통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더 그렇게 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 관념을 깬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인생에서 갈등이 있네 라고 생각했을 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 뺀 다음에 만나야 해. 그러면 이 반대로 사는 방법은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살 빼야지 이렇게. 그래서 문장을 한번 뒤집어 보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어떤 분야에서건 공부에 관해서라도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고 인생을 조금씩 바꿔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남의 관점에서는 소개팅을 하시던 분들은 계속 소개팅을 하세요. 그리고 동호회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동호회를 나가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좋은 인연을 찾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잘 안 만나죠. 뭔가 결실이 안 맺어져 라고 한다면 만남 방식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개팅만 하시던 분들은 내가 뭐 소개팅 앱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더 커피 클럽 같은 곳에 이제 가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났는데 잘 안 됐어. 그럼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호회 같은 데 나가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이성을 이렇게 나를 필드에 둠으로써 이성과의 접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성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확인해왔던 구조들은 이런 구조였어요. 소개팅 할래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느 학교 나왔는데, 아니면 예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구조였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되게 좋은 직장, 내가 남들한테 말하기 되게 좋은 직장에 다녀도 거기에 있는 시간이 괴롭다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성 그리고 배우자를 찾는 관점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연인, 배우자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점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오히려 스펙이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더 시간을 함께 점유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저의 이성 친구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달라도 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반대의 사람을 찾아도 좋은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사람의 정의를 내려봤고요. 다른 만남들에서는 스펙을 먼저 알아보는데 더 중요한 것부터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더 커피 클럽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인성만 보고 스펙은 안 봐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모든 총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라이프 스타일만 보고 스펙은 완전히 뭐 직업이든 뭐든 보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알아가는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직업이 뭐야? 나 출신 학교가 뭐야? 해서 걸러버리잖아요. 내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관에서 먼저 거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한번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커피클럽에 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라이프 스타일 먼저 알아보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같이 살아보긴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독립된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는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남녀의 관계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스펙을 드러내지 않고도 묻지 않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꼽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 직업을 택한 이유는? 네,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직업을 자의로 택했는지 타의로 택했는지 를 먼저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키를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몸무게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외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출신 학교, 출신 배경, 가족 관계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직업이라던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업 그 자체에 갇혀서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경향성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갇혀서 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를, 물론 그게 뭐 과거가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연인을 넘어서 배우자로 생각을 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보셨죠? 네,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해봤고, 당신의 방어 기제는, 저는 연인을 이제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만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을 때 서로가 막 배려를 하고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도파민이 막 팡팡 쏟고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수다를 떨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면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조용히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누군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거면 조금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알고 있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연인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연인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연인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우리는 보통 내가 반드시 성장 지향주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인이든 배우자든 서로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교류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바라는 연인의 역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로는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네,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비실 건지. 그런 질문들도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내가 진짜 현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소개팅 대화 주제를 굉장히 1년 넘게 수백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인상 깊은 것들을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나중에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팅 대화 주제를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더 커피 클럽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으니 나중에 소개팅 가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확인을 했으면은 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연인의 관계에서 유지를 하는데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연인과의 주된 갈등의 원인이 정말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대가 되고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연애와 일 개인 생활의 밸런스. 여기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나는 남자친구를 맨날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게 다 다른데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요거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맨날 싸워요. 막 남친구 연락 안 되고 막 일 때문에 바쁘면 일 때문에 바쁜 거 알면서도 서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애는 그냥 되게 운명적으로 그냥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많이 만나보시면서 그리고 많이 싸워보시면서 네,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남자친구와 내가 싸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맨날 연락 안 이렇게 휴대폰 꺼버리고 잠수 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을 반대로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반대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말을 안 하면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근데 절대 몰라요. 남자들은.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인 관계에서 나의 생각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하는 연습.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화가 폭발했을 때 얘기해요. 막 이성을 잃은 채로. 그러면 서로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폭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아쉽게 느끼고 어떤 부분 내가 현 상황들이 이렇고 뭐 직장에서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실 수 있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네,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 역량을 많이 키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만남의 절대량이 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많이 까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처를 받기 싫어서 두려워서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오히려 연애에 대해서 접근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준비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일단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